안녕하세요. 판타지 소설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같은 소설책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가정집을 가면 이 세 권의 책과 함께 나란히 꽂혀있는 또 한 권의 판타지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그 책을 편집한 담당 편집자님 모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윙패더 사가 일부 책임 편집을 맡은 김정택 편집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을 저희 다산북스에서 기획을 해서 출간하게 된 과정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책을 편집하게 되었나요? 윙패더 사가가 판타지 분야에 속하는 책인데, 판타지 분야에는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나 또 나니아 연대기 이런 또 걸출한 대작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책들이 좀 출간된 지가 20-30년이 지난 책들이라서 이미 읽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엄두조차 못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런 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책들 말고 새로운 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기획을 하게 됐고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진짜 지금 말한 타이틀들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출간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요즘 뭐 MZ세대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장르 문학 또 판타지 소설에 관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윙패더 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책 띠지 문구를 보면요, 무려 한화로 60억 원이 넘는 돈이 후원을 통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책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 책에 얽혀 있는, 책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도 되게 궁금해요. 원서는 미국에서 출발이 된 시리즈거든요. 미국 현지 반응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지 언론에서는 그 윙패더 사가를 두고 나니아 연대기나 반지의 제왕에 견줄 만한 시리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2008년에 처음 일부가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4부로서 시리즈가 완간되었고, 또 재밌는 점이 있는데 마지막 그 4부 같은 경우는 출간 전에 펀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세계 최대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라는 사이트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는데, 하나로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하면서 소설 분야의 최대 모금액 기록을 경신하면서 출간된 시리즈입니다. 그렇게 2014년에 시리즈가 완간되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좀 이렇게 독자들의 인기가 있다 보니까 2020년에 세계 최대 단행본 출판사인 랜덤하우스에서 다시 전면 개정해서 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한국에 선보인 판형은 새롭게 개정된 판형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윙패더 사가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작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뒤늦게 한국에 지금이라도 소개가 돼서 참 반갑다는 그런 네네. 생각이 드네요.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소설의 세계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태초에 드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Here we are 라고 말했더니 그 말이 이제 와전이 돼서 Here we are 라는 이제 세계관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세계관에서 펼쳐진 얘기 바로 윙패더 사가죠. 이 책에 대한 줄거리를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 에어위아 세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계는 크게 두 대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대륙 사이에 커다란, 지금 우리 지구로 치면은 태평양 같은 바다가 있는 거죠. 그 바다의 이름은 그 어두운 암흑의 바다, 라는 바다가 중간에 있고, 그 양옆으로 댕 대륙과 스크리 대륙이 있어요. 댕 대륙에서는 팽족이라는 야수들이 살고 있고, 스크리 대륙에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 없는 네그라는 되게 특이한 이름의 그런 악마가 등장을 해서 그 댕 대륙에 있는 그런 악랄한 팽족을 잔뜩 때리고 스크리 대륙으로 침공을 합니다. 거기를 아주 사람들을 막 난리를 막 부리고 뭐 파괴하고 뭐 약탈하고 해서 결국에는 그 스크리 대륙을 지배하게 돼요. 그 팽족이 침공한 사건을 대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전쟁 이후에 그 사람들은 그 팽족의 지배 아래, 그 악마의 지배 아래서 되게 핍박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윙패더 사가에서 펼쳐지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 대전쟁 이후 9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9년 그 사이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어니러의 보석이 있으면은 세상을 구할 수 있다. 그 보석만 있으면은 이런 팽족과 악랄한 그 악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런 소문들과 전설들이 돕니다. 그래서 그 소문들과 전설들을 가지고 있는 이기비 가족이 여기에 메인 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주인공들이 그 보석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팽들과
그 악마는 어떻게든 그 보석을 뺏으려고 해요. 이제 그거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게 일부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 어떤 그 가상의 대륙의 형상이 그려지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판타지 소설도 생각이 나고, 아마 나중에 또 이제 결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흥미로운데요.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우선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여기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들은 세 남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인 제너가 있고, 둘째인 팅크, 그리고 막내인 리리가 있는데 그 자매가 핵심 인물들이고요. 이 자매들이 이렇게 모험을 헤쳐나가는 게 그 윙패더 사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소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주인공이 돼서 그 어린이만 이야기를 헤쳐나가는데 저희 윙패더 사가에서는 가족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엄마와 할아버지가 항상 그 세 남매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세 남매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세 남매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족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모험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소개되고 이미 책이 출간되기도 전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책의 원서를 읽을 정도로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가족적이고 건전하다는 평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또 이 책의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혹시 편집자님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가거나 매력을 느꼈던 캐릭터가 또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너에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됐는데요. 제너가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인물, 주인공 같이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또 있는데 저도 이렇게 제너처럼 첫째거든요. 그래서 제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너가 여기 작중에서 보면은 동생 때문에 되게 답답해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동생은 왜 저럴까? 쟤는 왜 아직도 너무 어린 생각을 할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되게 공감이 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제너가 그렇게 되게 어른 같은 생각을 하지만 둘째인 팅크가 좀 기발한 재치 있는 면모를 통해서 사건을 뭐 해결하거나 위기를 극복하거나,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제너가 동생한테 다시 사과하거나 아니면 동생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깨닫거나, 그런 면모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면모들도 제가 동생한테 늘 겪는 일들이라서 제너의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단순히 괴수를 물리치고 세계를 구원하는 조금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처도 입히고 있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이 독자들에게 기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독자들이 뭔가 몰입을 하고 흡입시키는 어떤 장면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편집자님이 보시기에 가장 내가 몰입했던 부분이 있다 하면 어느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할아버지인 포도가 세 남매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세 남매의 가족이 모두 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세 남매를 잡고서 이런 말을 해요. 싸워야 할 때가 온다면 싸워야 한다. 싸움을 피하거나 뭔가를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장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워야 할 때가 온다면 싸워야 한다. 성인인 제가 봐도 이 문장이 되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성장 소설이 단순히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어떨 때 보면 인생책으로 꼽기도 하잖아요. 아마 윙패더 사가가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서 성인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이 전체 시리즈의 아직 1권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나머지 시리즈들 출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일단은 2부는 원래는 9월 말에 출간 예정이었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열심히 제가 작업을 해서 벌써 반응이 오고 있군요. 벌써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라 저희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8월 말 즈음에 제가 2부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2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부는 이제 본격적인 탐험이 시작됩니다. 등장인물들이 원래 살고 있던 글리브드 마을에서 떠나서 이제 그 얼음 평원으로 가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이제 본격적인 모험 중에서 다양한 야수들, 이상한 동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뜻밖의 인물들을 만나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뭔가에 또 휘말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윙패더 사가 1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서평과 리뷰를 달아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후기를 편집자님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를 제외하면 이러한 본격 판타지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 용을 비롯해 온갖 가상의 동물과 개수들이 나오고 기나긴 주석들을 읽으면서 이걸 다 설정한 작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아, 판타지란 이런 거구나 라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편집장님도 하나 읽어주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예스24 후기인데 지금 세대 청소년들에게 좋은 성장 소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 또한 다시 한번 주인공들과 성장하는 기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기본 세계관에 대해서도 알아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들이 세계를 구할지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너무 기대되고 얼른 이건이 나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편집자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윙패더 사가가 제가 독자 후기를 보면서도 몰입도가 있어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읽힌다. 앉은 자리에서 절반 정도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너무 두껍다, 두꺼워서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 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두껍게 나왔지만은 그만한 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후기에서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금방 이렇게 몰입을 해서 쭉쭉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겁이 나시겠지만 막상 짚어서 보신다면 아주 재미있게 빠져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책이 사실 판타지 소설 어린이 책으로 나왔지만 성인인 제가 읽어도 가볍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또 그동안 나왔던 판타지 소설 좀 자극적이고 이거 너무 심한데 하는 내용에 조금 질려있는 독자라면 이 책 또 부모님과 함께 읽어도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서 빨리 다음 시리즈가 나와서 독자들과 함께 소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그럼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